오늘도 댓글로 요청주신 주제입니다. 위나라의 영원한 선봉대장 작은 거인 악진입니다. 지난번 노숙이 굉장히 위풍당당한 등치남이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릴 악진은 반대로 정사의 체구가 작다 라고 대놓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도 최고의 무장이 됐으니까 진짜 작은 거인이죠. 인생을 보면 그야말로 밑바닥에서부터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진정한 작은 거인의 성공 신화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죠. 정사에선 악진이 젊어서부터 조조군에 종군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각광을 받았던 게 아니고 그야말로 밑바닥부터 하나씩 밟아 올라간 사람인데요. 처음에 맡았던 직책이 장하리라는 건데, 이 하가 아래 하자니까 굉장히 낮은 말단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장하리라는 게 뭐하는 일이냐면 무슨 전선에 나가서 용맹하게 싸우고 그런 직책이 전혀 아니고, 남들 싸울 때 자긴 막사에 남아서 어떤 행정 서무 계통 업무하는 그런 직책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용맹한 악진 이미지하고는 전혀 안 어울리죠. 근데 악진이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정말 타고난 거라고는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노숙하고 비교가 돼요. 노숙은 최고도 위풍당당하고 집안도 갑부였죠. 강동으로 이주할 때 데리고 가던 사람이 30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최소한 직원 300명짜리 기업 사장의 아들이었던 셈이죠. 근데 악진은 그게 아니라 이름에 아래 하자가 들어가는 낯띠 낮은 관직에서부터 출발을 했고, 더군다나 대놓고 역사서에 체구가 작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악진을 전투병이 아니라 이런 비전투요원 업무를 시킨 것도 이해가 되죠. 야, 저 악진 저거 등치도 작은데 뭐 전투 나가면 싸울 수나 있겠어? 이래서 그렇게 배치를 했겠죠. 이렇게 말단 행정병 역할 수행하면서 조조군을 따라다니던 악진은 조조군에서 야, 거기 니들 고향 가서 병사 좀 모아와라. 병사들한테 그런 징집의 임무를 맡기게 되는데요. 여기서 무려 1000여 명의 병사를 모아오는 놀라운 솜씨를 보여주면서 드디어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1000명이 이게 말이 1000명이지 엄청난 거죠. 대단한 능력입니다. 이 깜짝 놀랄 공적 덕분에 조조군에서는 악진을 군 가사마란 자리로 특진 승진을 시키게 되는데요. 이 군 가사마란 자리가 정식 직책은 아니라고 하고 임시로 만든 자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추측컨대 조조군 상관들은 볼품없어 보이는 악진이 이렇게까지 맡긴 일을 잘 해내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뜻밖의 놀라운 솜씨를 보여주니까 갑자기 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일종의 특진이죠. 요즘 말로 하면 뭐 2계급 특진 뭐 이런 식으로 없던 직급을 만들어서 특진으로 올려주고 더 큰 임무를 부여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본인이 그토록 바랬을 전투 현장에 나가서 맹활약을 펼치기 시작하는데요. 정사 악진전에 보면 모든 싸움에서 선봉에서 공을 세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 터지면 제일 용감하게 앞장서서 맨 앞으로 달려나가 싸웠다는 거죠. 특히 정사 악진전에 제일 처음 나오는 악진의 공적 상대가 여포군이었거든요. 여기서도 모두를 제치고 제일 앞에 나가서 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포군이면 사실 그 무시무시한
무력 최강 여포가 있는 데인데. 그니까 악진은 상대가 여포건 뭐건 전혀 두려움 없이 언제나 미친듯이 제일 앞으로 뛰어나가 싸웠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정사 악진전에 보면 줄줄이 비엔나로 악진이 격파한 각종 무장들의 이름이 잘잘잘 나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은데 안 유명한 사람들 말고 악진이 격파한 유명한 네임드급 군대들만 좀 정리해보면 여포군, 장수군, 원소, 원당, 원담, 삼부자군, 아주 뭐 원시 집안을 아작을 냈죠. 그 다음에 유비군. 정사 악진전에선 악진이 유비만 2번 깨부순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무려 심지어는 관우군도 있습니다. 악진이 관우도 격파했어요. 관우가 악진한테 졌다. 이건 우리가 잘 모르죠. 이것만 봐도 단적으로 악진이 얼마나 훌륭한 장수인가. 실제로 정사 유비전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유장한테 보낸 그 유비의 서신인데요. 지금 악진이 관우하고 서로 대치하고 있다. 근데 지금 가서 관우를 구원하지 않으면 악진이 필시 대승할 것이고, 그들이 군을 돌려 주의 경계를 침범한다면 장로보다 더욱 심한 금심거리가 될 거다. 장로는 별로 염려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장로 걔 그런 애 별로 신경 쓸 거 없다. 근데 악진이 이놈은 진짜 무섭다. 장로는 별거 아닌데 악진이가 들어오면 그땐 진짜 큰일 난다. 이런 얘기죠. 오죽하면 지금 대치하고 있는 사람이 무려 관우인데 지금 가서 관우 안 도와주면 관우가 대패할 거다. 이렇게 지금 유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관우나 악진이 처한 그 여러가지 조건, 병력 이런 걸 감안해서 들어야 할 얘기겠지만 뭐 이것만 보고 무조건 악진이 관우보다 위다 이렇게는 당연히 얘기할 순 없죠.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관우는 뭐 만인지적이고 삼국지 대표 장수죠.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단지 이 악진이라는 장수가 상대편에게 상대편 리더에게 어느 정도 위협감을 주는 장수였나, 그걸 잘 나타내는 하나의 사례라는 거죠. 악진의 당시 조조군에서의 위상이 어느 정도 높았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서기 206년에 조조가 한나라 황제에게 직접 표를 올려서 악진, 우금, 장료를 크게 칭찬했습니다. 내용이 좋아가지고 한번 다 읽어보면요. 이들은 무력이 뛰어날 뿐 아니라 계략도 두루 갖추고 있으며 품성에 있어서는 충성심이 한결같아 절의를 지킵니다. 싸움에 임해서는 늘 지휘관으로 군사를 이끌어 강한 적을 돌파하고 어떤 적이라도 함락 못 시키는 법이 없고, 군을 다스릴 때는 병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화합하고 영을 만드는데 이를 거스른 적이 없다. 적을 대척할 때는 과단성 있게 행동하고 어떠한 실수도 없었다. 이에 우금을 호위장군, 악진을 절충장군, 장료를 탕구장군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진은 우금, 특히 그 레전드 장료하고 거의 동등한 정도의 위치와 대접을 받았다 이거죠. 근데 정사에서도 아쉽게도 악진에 대해서는 기록들이 누락된 게 많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장료나 서왕처럼 기록이 상세하지 못하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좀 아쉽죠. 그러니까 악진이 장료에 비해 뭐 그렇게 크게 뒤처져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기록이 좀 유실된 게 많았다. 실제로 정사에서도 악진이 이뤄놓은 공에 비해 기록이 좀 많이 안 남아서 안타깝다,
이런 의미로 기술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조조군을 대표하는 특히나 여타 신분 좋은 그런 장수들보단 그야말로 환경적, 신체적 모든 핸디캡을 늘 맨 앞에 선봉에서는 그 용기 하나로 뚫고 올라간 진정한 인간 승리의 명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악진입니다. 참고로 악진의 아들이 악침인데 이 사람은 나중에 그 제갈씨 가문에 용, 호랑이, 개가 있죠. 개로 불리는 제갈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악진이 격파한 또 하나의 그 네임드 아주 훌륭한 장수 중에 순우경이 있습니다. 정사 악진전만 보면 악진이 순우경을 일기토로 목을 벤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게 나오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악진군이 순우경을 생포한 후에 참수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근데 이 악진이 죽게 만든 순우경 이분 이야기를 좀 하면요. 근데 이제 순우경 얘기를 쓸데없이 왜 하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 동영상 시리즈가 저평가 시리즈잖아요. 정말 제가 볼 때 순우경 이분이 왜곡 저평가 받은 걸로 치면 삼국지 전체에서 정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그런 분이다. 이 작은 거인 악진에게 패해서 결국 죽음에 이른 분이긴 한데 우리가 보통 순우경 하면 생각나는 게 딴 게 없고 그거 하나죠. 술, 꽐라, 알코올 중독자 이런 거만 반사적으로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한 실존 인물을 너무 심하게 왜곡하는 거거든요. 이 순우경 얘기 좀 하면 아주 유능한 장수였습니다. 진짜 불리한 상황에서도 조조를 개고생시킨 상당히 빼어난 장수였는데요. 원래 이분이 그 서원 팔교위라고 그 십상시들이 한창 설칠 때 십상시들이 그 중요한 황실 경비를 맡겼던 8명의 그 좋은 장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멤버들이 너무 화려해요. 누구냐면 원소, 조조, 건석. 건석이 누구냐면 그 십상시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순우경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순우경을 한마디로 원소, 조조 이 사람들하고 한때 동급이었던 거예요. 원소, 조조랑 어깨를 한때나마 나란히 하던 사람이다. 원래 원소랑 동급으로 놀던 사람인데 동탁 이후에 이제 원소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동급이었는데 왜 부하로 들어갔냐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 조조한테 지기 전까지 원소는 거의 최고였으니까요. 그리고 원소 휘하에서 활약을 하다가 드디어 문제의 그 관도대전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원소군이 패한 게 오직 순우경이 잘못해서 알코올 중독자라 술 퍼먹고 꽐라돼서 원소군 70만을 다 혼자 말아먹었다. 이런 이미지거든요. 근데 정사에 기록된 걸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술을 퍼먹었다. 음주 파티를 벌렸다. 이런 내용 전혀 없고요. 그냥 단지 그 배신의 아이콘 허유가 그 장소 기밀을 누설해서 조조군의 사생결단 기습 이때 기습한 군대가 사실상 조조군의 최정예였다라고 보입니다. 그 기습을 당하게 되는 건데요. 이 조조군의 기습하는 과정은 거의 무슨 영화 같죠. 조조의 정예 경보병이 일단 그 기습하는 과정에 원소의 군대로 위장을 하고 접근을 합니다. 깃발도 원소 깃발 쓰고 오솔길로 갈 때 말의 입에 재갈 물리고 최대한 조용히 이동합니다. 그래도 수많은 사람이 이동하니까 근처 사람들한테 들키긴 들키는데
아, 지금 우리 이동하는 원소군이 올시다. 이러면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는 도착해서 화공을 감행하죠. 근데 여기에 대한 대처도 순우경이 뭐 이렇게 못한 게 없어요. 굉장히 상식선에서 잘 합니다. 일단 군수품 있는 데서 안 싸우고, 왜냐면 군수품 근처에서 싸우면 이제 뭐 그게 뭐 손실이 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조조군을 요격하러 나가요. 근데 이게 최강의 정예가 와서 만만치가 않으니까 영체로 되돌아가서 원소의 지원군이 올 때까지 버티는 전술로 나갑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죠. 왜냐면 원소의 지원군이 오면 안팎으로 조조를 쌈 싸먹을 수 있으니까. 이 순우경의 합리적인 대처로 인해 기습한 조조도 굉장히 그 위험스러운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난감해지니까 조조의 부하들이 조조님, 지금 적군의 구원병, 기병도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떡하죠? 군대를 두 패로 나눠서 따로 대처를 할까요? 다급하게 이렇게 막 물어봅니다. 순우경은 합리적인 전술을 선택해서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고, 근데 또 만만치 않게 잘 버티고, 뒤에서는 강력한 원소의 구원 기병이 다가오고 있고, 완전히 샌드위치 핀치에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때의 전투가 어떻게 보면 이 정사 조조전에서 가장 긴박하고 스릴 넘치는 전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역시 결단력의 조조는 용단을 내립니다. 뭐? 기병이 온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등 뒤에 나타나면 그때서야 말해라. 오로지 지금은 순우경 쪽으로 돌격할 때다. 이러면서 순우경한테 돌격! 이렇게 합니다. 승부를 건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최고의 판단이었죠. 이때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냐면 정사에 병사들이 모두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장렬한 전투 끝에 순우경은 결국 패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순우경이 무너진 게 그 100% 순우경만의 잘못이냐, 그것도 있겠지만 원소의 그 유명한 멍청한 판단, 순우경 쪽에 군을 보내야 한다는 장압의 말을 안 듣고 조조군이 공격으로 빠져나갔으니까 조조의 본영을 치자, 이 멍청한 전략적 오판, 사실은 이게 컸지 순우경 본인은 그야말로 아주 합리적인 전술을 펼치면서 조조와 장렬하게 사투를 벌였던 제대로 된 군인이었다. 심지어 순우경 이분은 그 엄청난 지조와 절개도 있으세요. 조조가 이제 순우경이 한때 서원 팔교의 자기랑 같이 했던 뭐 동료기도 하고 하니까 그 전투가 끝나고 나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렇게 씁쓸하게 말을 건넵니다. 순우경이여, 대체 어찌하다 이 지경이 되었소이까. 그러니까 순우경이 당당하게 조조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조, 승부는 하늘에 달린 것인데 뭘 묻는단 말이오. 이렇게 너무나 멋지고 당당한 사나이 장수다운 모습을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겼던 순우경이었습니다. 사실 조조는 순우경이 워낙 인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편으로 포섭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순우경이 사로잡힐 때 조조군이 그 순우경인지 모르고 포로들의 코를 싹 다 베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순우경도 코가 잘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그 배신의 아이콘 허유가 이간질을 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순우경이 자신의 밀고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니까, 야, 이거 순우경이 쟤랑 만약에 받아들여져서 나랑 같은 직장에서 일하게 되면 이거 나중에 이거 후환이 두렵겠다, 뭐 이래가지고
조조한테 순우경이 저거 꼭 사용시켜야 됩니다. 지가 저거 코 잘린 거 내일 아침에 거울 봐서 얼굴 보면 그 원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후환이 없으려면 죽여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조조가 결국 사형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이게 연희에서는 나관중이 원래 코만 잘린 분인데 괜히 귀까지 더 잘라요. 그래가지고 비참하게 원소한테 도로 보내지는 그런 역할을 맡습니다. 그래서 원소가 이제 순우경이 오니까 음주 파티 벌리고 꽐라된 것을 강력하게 질책을 하면서 사형을 시켜버리는 너무나도 현실 왜곡적인 그런 결말을 서술하게 되죠. 그리고 우린 늘 그렇듯이 연희의 임팩트가 너무 강하니까 순우경 하면 오직 떠오르는 게 술, 꽐라, 알콜 이런 것만 기억이 납니다. 일러스트도 보면 뭐 코가 시뻘개가지고 다 그런 이미지죠. 사실은 정말 유능하고 고결한 분인데 너무 말도 안 되게 터무니없이 왜곡을 받고 계셔가지고 오늘 이 영상은 순우경님의 혼에 명복을 빌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의 악진도 그 댓글로 요청 주신 내용이었고요. 뭐 요청 주시는 건 전혀 저한테 미안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 오히려 좋습니다. 다만 제가 바로바로 못 해드려서 죄송할 뿐이고요. 얼마든지 요청해 주셔도 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